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26 어린 여선생인 나의 뺨을 삼류? 기간제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며? 사정없이 후려치던 그 오만한 학부모의 표독스러운 대사를 나는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교정으로 들어서는 나의 발걸음은 새내기 교사 특유의 설렘과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운동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싱그러운 5월의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교무실 창가로 길게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은 낡은 리놀륨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으며, 커튼 사이로 불어오는 미풍은 내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출석부와 색색의 분필 상자가 단정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이른 아침 어머니가 사랑을 듬뿍 담아 싸주신 노란색 보온 도시락통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는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잔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복도 저 멀리서부터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교무실 문이 부서질 듯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성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치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나무인으로 소문이 자자하던 부장검사의 아내 오민주가 화려한 선글라스를 내 책상 위로 거만하게 벗어 던지며 곧장 내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민주는 들고 있던 하얀색 서류 뭉치를 내 얼굴을 향해 던지듯 쾅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이은지 선생,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내까짓게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생활기록부에 적어놓은 낙서냐고? 임시직 기간제?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가문대를 이을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해? 대학 가지 말라는 소리야 뭐야? 나는 사방으로 사정없이 흩날리는 종이더미 속에서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서류는 조작된 학폭 진단서입니다. 저는 이 반의 담임 교사로서 학교의 원칙과 목격한 사실대로 작성했을 뿐입니다. 원칙? 어디서 선생질 3년도 안 된 정교사도 아닌 년이 내 앞에서 원칙을 논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구역을 쥐고 흔드는 중앙지검 부장검사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계약직 나부랭이는 오늘부로 이 교육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서 삼류기간제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시작하자마자 터져나온 그 천박한 독설과 오만한 협박에 교무실 안의 공기는 단 1초 만에 숨통이 막힐 듯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동료 교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외면했고, 평소 인성과 교권을 강조하던 박성태 교장마저 허겁지겁 달려와 내 편을 들기는커녕 내 어깨를 거칠게 누르며 비겁하게 아첨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어머나 이은지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않고 감히 어느 분이라고? 어디서 처세를 그렇게 해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어? 박 교장의 비굴한 태도에 오민주는 기가 더 살았는지 턱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시다시피 요즘 젊은 것들은 계약직 주제의 분수를 몰라서 범 무서운 줄을 몰라요? 내 귀한 자식 앞길 망치려고 작정한 년을 어떻게 이 학교에 둡니까? 당장 잘라버리세요. 나는 박 교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민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무고한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사모님의 학폭 조작 요구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오민주의 얼굴이 광기로 가득 차오르더니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매서운 손바닥이 내 왼쪽 뺨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찰진 파열음이 교무실 한복판을 강타했고, 내 고개가 오른쪽으로 힘없이 돌아가며 왼쪽 뺨이 불덩이를 얹은 듯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입술 터진 곳에서 비릿한 핏물이 흘러내렸고, 26 새내기 교사인 나의 존엄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민주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내 턱을 거칠게 치켜들고는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질 짜지마. 내까짓게 버텨봐야 내 남편 기소 한 번이면 내 인생은 끝이니까 당장 교복 벗은 지 얼마 안 된 년이 어디서 도도한 척이야? 뺨의 통증보다 더 가혹한 폭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민주는 내 책상 가장자리에 있던 노란색 보온 도시락통을 바라보더니 코를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싸구려 고물 쪼가리를 가져와서 구린 냄새를 풍기고 있어? 더러우니까 치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도시락통은 요란하게 뒹굴며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먹으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부장검사 무서운 줄을 모르지.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짓밟힌 바발과 진흙투성이가 된 반찬 더미를 묵묵히 맨손으로 주워 담는 내 등 뒤로 오민주의 가소롭다는 비웃음 소리와 교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불덩이를 얹은 것처럼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내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던 소형 보이스 레코더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누르며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오민주를 향해 서늘하고 매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주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는 기세에 오민주는 순간 기가 질린 듯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서둘러 선글라스를 끼며 도망치듯 교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켜고 평생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친정아버지의 개인 직통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재 정권 최고위직 청와대 사정수석인 내 아버지 이만호 총장에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7시 반. 거실을 가득 채운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잔인한 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은 이미 나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허위 사실과 천박한 마녀사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쏟아지는 날카로운 독설들은 가슴을 후벼 팠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은지 선생님, 정말 실망이네요. 경험도 없는 3류 기간제 교사가 감히 귀한 부장검사님.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망쳐놓다니 교사 자격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 곁에서 떨어지게 학교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날 선 글자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오민주라는 그 여자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협박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야 이은지, 내가 아직 사직서를 안 쓰고 버텨? 감히 부장검사 집안을 상대로 기어오르는 모양인데 내일까지 내 손으로 사직서 안 쓰면 내 시골 부모 일터까지 알아내서 평생 고개도 못 들게 망신을 주고 개망신을 시켜줄 테니까 똑똑히 알아들어.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재 정권 최고위직 청와대 사정수석으로 계신 내 아버지의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미천한 집안인 줄 알고 내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일삼는 그 무서운 글자들을 가만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부모와 교육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내 짧은 교사. 인생 전체가 단 하루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 같아 억울함에 밤새 이불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새내기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저들의 조직적인 폭력이 너무나도 비정하고 거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학교 정문을 걸어 들어가는 나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젊은 선생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동료 교사들은 나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교실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장교사가 다가와 내 주변을 살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핀잔을 던졌습니다. 이 선생님, 내 말 들어. 웬만하면 조용히 사직서 쓰고 나가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부장검사 사모님한테 대들어? 괜히 버텼다가? 우리 학교 전체가 부장검사님 눈밖에 나면 이 선생님이 책임질 거야? 기간제 주제에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 싸늘한 다그침은 내 가슴에 깊숙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민주가 내지른 고함과 폭행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내 편에 서서 괜찮냐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주홍 글씨는 나를 거대한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마저 이 순간에는 서글픈 칼날이 되어 내 귀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교장실의 무겁고 어두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퀴퀴한 녹차 냄새가 코를 찔러와 속이 몹시 메스꺼워졌습니다. 박성태 교장은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다가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탁자 위로 차가운 사직서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이은지 선생님도 알다시피 상대는 무소불위의 부장검사. 집안이야 우리 같은 힘없는 학교와 기간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잘 알잖아? 학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 도장 찍어. 나는 탁자 위에 사직서를 가만히 밀어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교사로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으니 이 사직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박 교장은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지며 내 어린 뺨에 선명하게 남은 푸르스름한 손자국을 빤히 보면서도 오히려 내 탓을 하며 다그쳤습니다. 잘못이 왜 없어? 사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선생의 유연하지 못한 처세가 문제야? 학교의 명예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선생님이 조용히 물러나 주는 게 조직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그의 비겁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선생이라는 자가 이제 막 교단에 선 제자를 사지로 내모는 추악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고작 몇 년 앞두고 자신의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기 싫어 쩔쩔매는 그의 나약한 모습에서 나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잔인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직서를 거부하자 박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며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감히 새파란 기간제 주제에 교장의 권고를 거역하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조만간 가혹한 감사가 시작되면 그 고통은 온전히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감히 어디서 고집을 부려? 당장 사직서 들고 나가서 내일 아침까지 도장 찍어와. 안? 그러면 강제 해임 절차 밟을 테니까 알아서 해. 동료들의 외면과 교장의 협박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듯한 극한의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교장실을 걸어 나오는 내 등 뒤로 문이 신경질적으로 쾅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 전체에 무겁게 메아리쳤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고 홀로 이 모든 수모를 견뎌내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를 지켜줄 뒷배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저들의 오만함이 교정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잔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쓸쓸한 복도에서 나는 오직 교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은 채 잔인한 5월의 햇살 속으로 힘겹게 걸어 나갔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곳에 서서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슬픔 속에서 피어난 차가운 복수의 여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4시 반의 교실은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무색할 정도로 고요했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서늘한 모래바람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탁 앞에 홀로 앉아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임용고시 합격 선물로 주셨던 하얀색 만년필을 조용히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친 손으로 내밀었던 이 만년필은 이제 막 교단에 선 26. 새내기 교사인 나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어떠한 갑질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을 때 교실 뒷문이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열려 젖혀지며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어제 내 뺨을 갈겼던 부장검사 아내 오민주가 한층 더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교탁 앞까지 단숨에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하얀색 서류 뭉치를 내 얼굴을 향해 던지듯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은지 선생, 당장 여기 도장 찍어. 이번엔 우리 아들이 피해자가 된 확실한 학교폭력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서야. 당장 그 조선가정 기생충 같은 애새끼 강제 전학시키고 학폭 위의 가해자로 회부해. 서류를 슬쩍 내려다보니 평소 성실하고 착해서 오민주의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눈물 흘리던 무고한 아이의 이름이 흉측한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힘없고 뒷배 없는 아이와 홀로 폐지를 주우며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음모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만히 밀어내며 오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이 진단서와 진술서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지훈이고 가해자는 사모님 아들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 불의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단호한 거절에 오민주의 미간이 뱀처럼 흉하게 일그러지더니 교탁을 부술듯이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가짜?
새파랗게 어린 기간제 주제에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남편의 검사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교장한테 사직서 압박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장 서명 안 해?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눈을 감고 교장마저 알아서 기는 이 학교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겠냐며 나를 향해 침을 뱉듯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든 강제 해임을 당하든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워 인생을 망치려는 짓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자 오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내 책상 위에 하얀색 만년필을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낚아챘습니다. 용서? 범죄? 어디서 계약직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도덕을 논하고 자빠졌어?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싸구려 고물 쪼가리를 교탁에 올려두고 고고한 척 선생 노릇이야? 오민주는 내 만년필을 교실 바닥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만년필의 플라스틱 몸체가 두 동강이 나며 대리석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오민주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뾰족한 명품 구두 굽으로 그 만년필을 잔인하게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지독한 플라스틱과 금속의 파쇄음이 텅 빈 교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내 어머니의 눈물과 나의 청춘이 깃든 소중한 만년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흩어진 검은색 잉크가 차가운 바닥으로 피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서운함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갑게 각성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민주는 으스러진 만년필 파편을 구두로 툭툭 차며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 고물 쪼가리처럼 밟아 터트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기어와서 서명해. 아니면 내 부모 목숨줄까지 내가 끊어놓을 테니까. 산산조각이 난 만년필의 파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나는 부들부들 떨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서 교실 안의 모든 조작, 협박과 만년필의 파쇄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던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의 녹음 정지 버튼을 조용히 누르며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하고 매서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오민주 사모님, 당신은 방금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밟아 부러뜨린 건 고작 만년필 한 자루가 아닙니다. 뭐? 이 기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눈을 그따위로 떠? 당신 손으로 방금 당신 남편의 부장검사 목줄을 끊었고 당신 가문 전체를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을 유일한 트리거를 당긴 겁니다. 내일부터 내 친정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가진 그 알량한 권력이 어떻게 사정없이 찢겨나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에 얼음처럼 차갑고 매서운 기세의 오민주는 순간적으로 기가 질린 듯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교실 안을 감돌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민주는 겉으로는 씩씩거렸지만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린 채 서둘러 교실 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마치 폐잔병의 발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교실에서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처럼 낭자한 검은 잉크, 얼룩 사이로 부러진 만년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차가운 잉크의 감각은 마치 저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먹물처럼 느껴졌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침내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잃은 슬픔은 이제 저 무소불위의 권력층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잔인하고도 품격 있는 다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한 인과응보의 톱니다 박히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며 저 오만한 검사 가문의 몰락은 대한민국 모든 갑질, 학부모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저녁 7시 반 서재 창문 너머로 짙은 어둠이 스며들 때 집안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나는 스탠드의 황색 불빛 아래 비단 손수건을 펼쳐놓고 낮 동안 처참하게 부서진 하얀색 만년필 조각들과 찌그러진 노란색 보온 도시락통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평생을 고결한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 친정아버지 이만호가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재 청와대 사정수석의 엄숙한 위엄이 서린 아버지가 내 부어오른 왼쪽 뺨과 으스러진 만년필 조각들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침묵 끝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밤새 코피를 쏟아가며 지켜온 그 소중한 교단을 더럽히고 감히 내 귀한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터진 입술을 가만히 감싸 쥐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아내 오민주입니다. 자신의 아들 학폭 기록을 지우기 위해 무고한 가난한 아이를 가해자로 조작하라고 협박했고 제가 거절하자 기간제 나부랭이라며 제 뺨을 때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발로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학교 교장마저 그 부장검사의 권력이 무섭다며 저에게 당장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장검사라니 고작 지검 부장 자리 하나 믿고 날뛰며 학교를 뒤흔들던 아나무인 학부모가 내 딸을 짓밟았다는 말이냐? 아버지는 차가운 실소를 흘리며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서재 안에 무거운 가구들마저 일제히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켜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개인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대검 감찰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대뜸 스피커폰으로 돌리며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 부장, 나 이만호네. 지금 내 딸 은지의 뺨이 찢어졌고 집사람이 새벽부터 싸준 도시락과 만년필이 학교 교무실 바닥에서 부장검사 마누라 구두 굽에 처참하게 짓밟혔네. 그 순간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감찰부장의 다급하고도 사정없이 떨리는 음성이 서재 안의 정적을 사정없이 깨뜨렸습니다.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느 겁 없는 자가 감히 총장님 댁 아가씨의 얼굴에 손을 대고 학교에서 권력을 자랑했다는 말입니까? 당장 그 자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조직에서 당장 매장해 버리겠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가장 높은 실권자인 그 감찰부장은 과거 초임 검사 시절 돈이 없고 줄이 없어 검찰 조직에서 밀려나 피눈물을 흘릴 때 내 아버지가 직접 거두어 키워낸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모시던 전임 총장님의 은혜로운 외동딸 얼굴에 감히 손을 대고 학폭까지 조작한 부하 검사 가문이 있다는 사실에 감찰부장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사정없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감찰부장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지검 문태환 부장검사다. 그 마누라 오민주가 학교에서 내 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더군. 강 부장, 국가가 검사에게 준 칼날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것이지 일개 학부모의 비뚤어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교단을 더럽히라고 준 칼이 아니네. 총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의 대검 감찰반을 전원 동원하여 그 문태환 부장검사의 집무실과 해당 학교 교장실을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인간들이 뒤로 저지른 온갖 추악한 비리, 장부들을 전부 털어내어 법정 최고형을 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내 손을 꼭 쥐며 인자하지만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네가 평생 동안 평범한 교사로 살아가고 싶어 해서 내 배경을 숨겨왔다만 저들이 감히 내 딸의 존엄을 짓밟았으니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내일 오전 10시에 그 대단하신 검사 사모님을 학교에서 다시 만났거든. 너는 오직 심판자의 위엄만 지키고 있거라. 내일 그 학교 교무실을 저들의 피눈물로 완전히 물들여 주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나를 무릎 꿇리려 했던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오만한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직접 출동하여 목숨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답해 줄 시간입니다. 나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대치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알량한 칼날이 결국 자신의 남편을 파면시키고 자식의 대학 입학까지 통째로 도려내는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오민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라는 신성한 교단을 권력 노름의 장으로 만들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던 교장 박성태와 동료 교사들의 비겁한 얼굴들도 내일이면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새내기 교사의 침묵이 결코 무능합니다.
나약함이 아니었음을 저 무소불위의 권력가들에게 온몸으로 뼈저리게 각인시켜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재 안을 감돌던 무거운 긴장감은 어느새 저들을 완벽하게 멸문지화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바뀌어가며 내 심장의 박동을 고조시켰습니다. 묵직한 위로 속에서 나는 내 부모가 지켜온 고결한 신념이 결코 부러지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내 안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재의 불빛은 더욱 매섭게 타올랐고 내일 아침 교무실을 피로 물들릴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한 인과응보의 톱니다. 바퀴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며 저 오만한 검사 가문의 몰락은 대한민국 모든 갑질, 학부모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되면 그 화려한 권력의 탑이 어떻게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숨겨진 절대 권력의 무게를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교무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어김없이 교무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들어온 오민주가 내 책상 앞까지 당당하게 걸어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은지 선생, 사직서에 아직 도장 안 찍었어? 계약직 나부랭이가 아주 오기가 대단하네? 내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보자 오민주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켰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인간 아직도 안 치우고 뭐 하셨어요? 당장 해임 절차 밟으라니까요? 박 교장이 저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안 그래도 오늘 중으로 정리할 참이었습니다. 이 선생 당장 도장 찍고 나가. 학교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순간 정각 10시를 알리는 시계 바늘 소리와 함께 교무실 문이 부서질 듯이 쾅 열리며 파란 상자를 든 검은 정장 사내들이 군대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감찰반이었습니다. 감찰반장이 사색이 된 박 교장의 책상에 영장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입니다. 중앙지검 문태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학폭 조작, 그리고 해당 학교의 비리 혐의로 이 시간부로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박 교장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오민주는 얼굴을 붉히며 사납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미쳤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구역 중앙지검 부장검사야. 당장 이거 치우지 못해. 그때 교무실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리며 평생을 고결한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 친정아버지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청와대 사정수석 이만호 총장의 등장에 대검 감찰반원들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 멈춰 서서 허리를 꺾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내 부어오른 왼쪽 뺨을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낮고 서늘하게 읊조렸습니다. 내 딸의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집사람이 싸준 도시락을 짓밟은 자가 저 여자인가? 오민주가 부르르 떨리는 입술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노인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오민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녀가 내 책상을 내리치며 내뱉었던 그 천박한 대사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 뭐라는 거야 이 기집애가? 네가 그 알량한 부장검사 권력 하나 믿고 날뛰며 감히 전직 검찰총장이자 청와대 사정수석 이만호 총장의 유일한 외동딸 나 이은지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나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위엄과 친정아버지의 거대한 실체가 밝혀지자 오민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민주의 머리 위로 그동안 저지른 비리 장부들을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부장검사? 내 밑에서 영장이나 받아가던 새파란 후배. 놈이지 마누라 단속 하나 못해서 가문 전체를 사지로 모는구나. 강 부장, 문태환이는 오늘부로 파면이고 이 학교 교장놈도 당장 구속 수사해라. 예 총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박 교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은지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민주 역시 다리가 완전히 풀려 흙탕물 같은 대리석 바닥을 기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은지 선생님, 내가 미쳤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제발 내 남편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줘요?
제발.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단 한마디의 자비도 베풀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한 침묵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자랑하던 그 권력의 작두날이 이제 너희 가문 전체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라는 냉정한 심판만이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한 수모와 모욕이 고스란히 오민주에게 거울처럼 반사되어 가슴 정중앙으로 꽂히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극상의 카타르시스가 폭발했습니다. 대검 감찰반원들의 거친 손길 아래 오민주의 비명 소리가 교무실 가득 울려 퍼졌고 화려한 참교육의 정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량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남의 귀한 자식과 스승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던 그 오만한 검사 가문의 몰락은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크기만큼 거대해진 인과응보의 쇠사슬은 그들의 목을 사정없이 죄어오며 지옥 밑바닥의 깊은 구렁텅이로 단숨에 끌고 내려갔습니다. 대검찰청 청사 앞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차고 걸어 나오는 중앙지검 문태환 부장검사를 향해 기자들이 사정없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문태환 부장검사님, 아내의 학폭 조작 압박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청와대 사정수석댁에 압력을 넣으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태환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다가 저 멀리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며 울부짖는 아내 오민주를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민주, 당신이 학교에서 미쳐 날뛰는 바람에 내 인생이, 내 가문이 통째로 날아갔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구속된다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부장검사잖아? 저것들 다 처벌해줘야지 왜 잡혀가? 여보, 평생 법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의 마지막은 추악한 남탓과 절규뿐이었습니다. 문태환은 호송차 안으로 무기력하게 밀려들어갔고 그 대단했던 검사 가문의 명예는 단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의 낙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대치동 자택의 거실에는 대학 입학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철우 학생 보호자분 되십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금일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 문철우 학생의 고교생활기록부 조작 및 부정, 입학 정황이 확실시되어 합격이 전면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전화를 붙잡은 오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취소라니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가야 해요? 내 남편이 부장검사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취소 철회해. 이미 교육부 지시로 전산 취소 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십시오. 뚝 끊기는 신호음과 함께 자식의 미래를 황금길로 만들겠다던 비뚤어진 탐욕은 가장 처참한 비극의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가슴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매장해 버린 꼴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앞 차가운 아스팔트 길바닥,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이 전부 압수수색으로 털려나간 자리에 오민주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그녀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취소 좀 막아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차창 너머로 어제 그녀가 삼류 기간제라며 뺨을 때렸던 나 이은지가 오민주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민주는 하수구 웅덩이에 무릎을 꿇은 채 내 차 문을 두들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지 선생님, 이은지 선생님, 내가 미쳤었어? 내가 감히 총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뺨을 때리고 도시락을 밟았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남편 좀 풀어달라고 해줘. 응? 제발. 나는 진흙탕을 기어다니는 오민주를 향해 어제 그녀가 내 만년필을 짓밟으며 내뱉었던 조롱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쓰레기 같은 진흙 바닥에서 구르시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시나 봐요. 전직 검찰총장이자 사정수석의 권력이 어떤지 이제 무서운 줄 좀 아시겠어요?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은지야.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법을 기만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짓밟으며 스승을 모욕한 대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지옥 끝까지 내려가서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사세요? 나는 미련 없이 차창을 올렸고 세단은 거친 빗길을 뚫고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등 뒤로 오민주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장대비 속에 처량하게 묻혀갔습니다. 내 가방 속에는 비록 부러졌지만 깨끗하게 감싼 만년필 조각들과 어머니의 사랑이 서린 도시락통이 내 평생의 명예처럼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헛된 신기루를 쫓으며 남의 인생을 망치려던 자들의 결말은 이토록 참혹한 법이며 신념을 지켜온 나의 교단은 비로소 품격 있는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빗물 사이로 무겁고 고요한 인과응보의 잔향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